자,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고 다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코스피 오늘 종가가 이 갭 부분의 하단 부분을 돌파, 그 다음에 장기 평선 240선을 돌파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사그라들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죠.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면 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며칠 내 보복 감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핵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그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미국은 또 긴장 속에서 유도미사일 잠수함 중동 배치가 되고 있고 일단 긴장감은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란을 죽이고 싶어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로 볼 것인가, 이스라엘 지도부로 볼 것인가는 뭐 저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자,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이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시리아 정부,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또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헤즈볼라, 이러한 무장단체에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다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무장단체의 근본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란을 죽여버려야 얘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자극을 하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는 이란 땅 본토 안에서 테러도 했고요, 그죠? 하지만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도 소극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또 자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이 참지 못하고 욱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사일을 막을 만한 걸 쐈는데 그것이 일부가 실수로 뭐 아기들, 뭐 임산부 이런 곳에다가 타격이 많이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서 정쟁 명분이 생기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 이란이 실수하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 막상 이스라엘도 지금 당장 전쟁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다. 일단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병력과 물자들 손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5, 6%대에서 2%대까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지원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어디에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쟁이 터져서 또 이스라엘까지 지원한다? 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길 원하겠죠. 여기가 종결되어야 자, 미국이 이스라엘 본인들한테만 집중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길 원하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추론 정도 해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우크라 전쟁을 즉시 종결시키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친 이스라엘 성향이고, 자, 이렇게도 살금살금 이제 뭐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해킹을 다 했는데 배후로 이란을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인지 아닌지는 뭐 진실은 저 넘어 있지만 이 아저씨가 지목을 했으니까 이란을 칠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둘 쌓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전쟁이 나냐 안 나냐도 뭐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은 전쟁 확률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거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 확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 정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질지 아예 안 터질지, 트럼프 당선되고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읽어가면서 팔로잉 하면서 정세를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읽어 나가야 되냐?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니까. 자, 단기적으로는 이란 이스라엘 이 보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가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 뭐 지진 요런 뭐 얘기도 있죠, 그죠? 요것이 또 일본 지진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도 봐야 되고, 자, 뭐 지진이든 전쟁이든 불가항력적인 것 말고 요것 말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 8월 13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요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예측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 3%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자,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3.2, 3.5 올라갔다가 다시 3.4, 3.3 이번 예측치를 동결 3%로 예측했는데 이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것도 좀 안 된다. 이전에는 낮게 나와야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제는 또 너무 낮아버리면은 소비가 너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좋은 뉴스가 안 좋게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몇 달 전에 좋은 뉴스는 지금은 안 좋게 발생하고 예전에 몇 달 전에 좋았던 뉴스는 지금 좋게 발생하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3%로 예측되는데 3%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로 넘어가면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예상치 냐 낮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나왔습니다. 자, 높고 낮고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요한 지표들이 연달아서 나온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이 중요한 지표가 8월 15일 우리나라 휴장 광복절에 일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광복절에 종가 매매를 크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실적 발표가 있죠. 그죠? 자, 수요일에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가 발표가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통합, 지금 산업에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 실적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AI가 뭐 거품이냐 아니냐 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은 중요하다. 요거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목요일에 실적 발표 나오는 것이 월마트, 세계 최대 유통체인 미국 유통 체인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미국 소비력,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또 소비 침체와 맞물리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할 때 월마트 실적을 본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체크할 것 불가항력적인 것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일본 지진, 그 다음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실업 청구, 제조업,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시스코, 어플라이드 이렇게 체크를 할 것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고요. 자, 이런 와중에 코스피는 오늘 월요일 먼저 갭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갭이 두 개가 발생되어 있죠. 첫 번째 갭은 메웠고 이제 두 번째 갭을 메우러 가냐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가이드를 드렸죠. 첫 번째 나올 만큼은 나왔다. 이제 두 번째 2차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위치에 있는데 두 번째 2차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밴드 20선 근방 올라오고 있는 추세, 그 다음 나스닥 역시 20선 근방 이 갭 부분, 그 다음에 올라오는 추세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 드렸고요.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일단 한국은 먼저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자, 무조건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특히 차트에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자, 왼쪽으로 쭉 가보면은 지난 10월에 이렇게 갭으로 떨궈 내렸을 때 이 갭 부분 회복해주고 상방까지 진입,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갭 하방 부분을 회복하면 상방까지는 갈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은 확률이 높은데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끝나고 내려갈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지는 이 상단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회복을 했을 때 1차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이 갭 상방 부분이다. 더 왼쪽으로 쭉 가보면은 2022년도 하락 급락장입니다. 이때 9월에 갭으로 크게 내려왔죠. 자, 갭 부분을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갑니다. 또 회복을 하지 못하죠. 윗골이 달리고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내려왔는데 자, 그 다음에 회복을 하니까 상방 부분까지 내려가고 그 이상은 또 여기는 어디까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이번에 일단 월요일은 회복이 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100%는 아니지만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내려갈지 여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은 미지수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1차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없이 마무리가 되고 뭐 지표들도 뭐 무난하게 나왔을 때의 얘기겠죠. 그죠? 만약에 이슈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슈들도 좋게 나온다. 요걸 돌파하고 오버슈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상승이 여기까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위로는 오버슈팅이라 생각하고 물린 게 있으면 물량을 좀 줄여나가도 좋을 시기로 보여지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위까지는 자,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당일이든 2, 3일 단타도 여기서는 비중을 싣고 했다면은 여기와 가까워질수록 또는 여기가 더 멀어질수록 점점 비중을 줄여서 단타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죠?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체크해볼 것들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바로 무너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점점 올라간다면 기대를 해볼 부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